그럼 김정은은 어떻게 돼요? 첩의 아들에, 제일교포 아들에, 남한 출신의 아들에, 그 다음에 탈북자 가족이잖아요.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권위가 추락하는 거죠. 이런 게 알려지는 게 두려운 거죠. 북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북한이 오물풍선 올해 연초부터 했나요? 계속 보내고 있죠. 왜 보내는지나 연인 북한 도발 우리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오물풍선이라고 안 하고요. 네. 쓰레기풍선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네, 왜냐,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북한이 보내는, 인민군이 보내는 풍선이고요. 북한 풍선. 오른쪽에 있는 게 민간단체가 보내는 겁니다. 민간단체 풍선. 좀 다르죠? 북한이 보내는 건 좀 비싼 거예요. 저게 라텍스 재질인데 저게 중국제로 추정이 돼요. 저 풍선 하나 한 10만 원쯤 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되게 비싼 거 보내고 있어요. 비싸죠. 근데 오른쪽 민간단체는 돈이 없으니까 그 비닐에다 수소넣어서 보내거든요. 자, 처음에 민간단체가 전단을 보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9월, 10월부터는 북쪽으로 바람이 남풍이 잘 안 불어요. 겨울에는. 남풍은 잘 안 부는데 북풍은 1년 내내 붑니다. 그러니까 올해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본격적으로 보낸 게 4월이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짜증내면서 북한이 5월 28일 날 네. 처음으로, 그때는 오물풍선이었어요. 왜냐?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거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예. 거죠? 이건 쌀을 이제 바다로 보내고, 네. 띄워서, 달러, 그 다음에 전단, 이거 의약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선전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거 쓰레기 아니죠. 우리나라 참 착하네요. 예, 착하죠. 근데 북한이 보내는 게 이거예요. 이게 1차, 2차 보낸 거거든요. 이게 시커멓게 소똥이에요. 그 거름이에요. 쓰레기가 아니, 이건 진짜 오물이었어요, 오물. 이게 1차, 2차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유엔군 사령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왜냐, 우리가 보내는 건 사람한테 해를 주려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건 분명히 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김여정 나와서 담아냈고 인민군 나와서 담아내면서 어디 맛 좀 봐 그러면서 인간에게 해로운 걸 보냈잖아요.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우리 민간은 정전협정 위반인지 애매해요. 도움이 되는 걸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차, 2차 보내고 나서 아차 실수했다 싶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오물은 안 보내고 쓰레기를 보내요. 쓰레기를. 그리고 최근에는 전단을 보냅니다. 자기들 인쇄해서. 뭐 용산 비난하는 거, 네. 대통령 비난하는 거. 그러면 이 게임이 어떻게 됐냐면, 게임이라는 게 풍선전쟁이 처음에는 민간단체가 보내니까 너희들도 맛 좀 봐하고 인민군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쓰레기풍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국군이 참다가 너 그러지 마? 그럼 너네들이 싫어하는 심리전 방송할 거야? 대부 확성기. 예, 확성기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싫어하는 거죠? 북한은 인민군이 10년 근무합니다. 아무도 악이 없어요. 듣는 건 선전가예요. 그 다음에 김정은의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김정일의,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자, 전단을 왜 무서워하는지 심지어 포함해서. 전단이 예민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누가 보낸 건가요? 이건 여기 밑에 조선개혁개방위원회라고 있죠? 여기 이제. 이건 한국인가요? 예, 유명한 조직인데 본인들 실체는 아직 안 드러내요. 한국에서 북한에 보내는. 예. 근데, 자, 그럼 왜 민감한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내는데, 김일성 3대 가계도, 이건 다 거짓말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가계도 보내는데 왜 하네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게 김정은 엄마거든요. 김정은 엄마, 형 김정철, 김여정. 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요 사람 때문에. 요 사람이, 김정은이 자기 엄마 누구라고 얘기한 거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정실 부인 아닐까요? 예, 정실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홍일천, 성혜림, 김영숙, 고용인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정실부인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고용이의 고씨가 제주 고씨예요. 아버지 이름이 고경택입니다. 제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1차 강점기 때. 네. 그럼 김정은 자기 백두혈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주에는 한라산이 있고 한라산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네. 남쪽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데 고용이는 제일교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교포로 있다가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원산으로. 북송된 거죠. 북한에서는 제일교포를 째포라고 그래요. 째포. 천시하는 말이에요. 북한에서 제일교포는 천시를 받아요. 째포라고 그러면 결혼 상대로도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첫째 출세에 지장이 있어요. 자, 남쪽 출신에다가 째포잖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고영희 언니가 고영숙이 아니고 고용숙이거든요. 네. 친언니예요. 탈북했어요. 탈북해서 지금 남편 리강하고 미국에 살아요. 그럼 김정은은 어떻게 돼요? 첩의 아들의 째포, 제일교포 아들의 남한 출신의 아들의 그 다음에 탈북자 가족이잖아요. 네. 김정은이 탈북자들 그렇게 막 학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이 탈북자잖아요. 탈북자 가족이잖아요.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권위가 추락하는 거죠. 백두혈통 아니래, 한라혈통이래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알려지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심리전 방송 이런 걸 보내고 심리전 방송으로 이런 걸 얘기하면 김정은의 권위는 무너지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한 번에 터져요. 그럼 터져도 멀리 안 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인민군들을 배치하면 수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 보낸다고 경고하면 이제 민간단체들이 예고하면 인민군 비상체제로 전환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 조선개혁개방위원회가 보내는 건데요. 뭐 달렸죠? 이렇게. 이게 묶음이 아니잖아요. 이거 달려있는 게 이겁니다. 요걸 조금씩 한 장씩 뿌려요. 이렇게.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타이머를 장착해서 뿌리면서 가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게 GPS 장착해서 가는 거예요. 평양 인근까지 갑니다. 그러면 저거 하나에서 계속 뿌리면서 북한 전역을 가는 거예요. 만주까지 간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건 못 막죠. 회수가 안 되죠. 근데 거기 뭐가 들어있다고요?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이게 오면 너무 싫은 거죠. 네.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전단이고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심리전 방송인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우리 이쪽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음악을 틀어주니까 네. 북한 병사가 춤을 춤을 췄다는 거예요. 요 다음이 코미디예요. 그래서 얘가 고발당했다고 그래요. 네. 옆에서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쟤 춤췄다고. 근데 사람이 그냥 춤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음악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고발한 사람은. 얘도 처벌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네. 이게 옛날에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심리전 방송이 막 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외부 소식 얘기해주고 뭐 김정은 엄마가 고영이래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 얘기인데 우리가 일기예보를 항상 해줍니다. 인민군 병사 여러분 내일 비 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내일 비 온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나와서 빨래 걷어요.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 외부 소식을 전혀 못 들었으니까. 인민군 여러분 뭐 조선혁명 어쩌고 하다가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말로 우리 몸 율동 있게 하는 네. 무슨 조선노동당 만세 이런 데 춤추겠습니까? 리드미컬한 게 나오면 자연히 흔들리죠.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단이고 심리전 확성기 방송이에요. 의외로 커요. 예를 들면 심리전 방송 같은 경우에 밤에는 30km까지 가요. 소리가. 그러니까 개성 시내는 다 들려요. 개성시대 수십만이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선에는 인민군 다 듣는 거죠. 그렇죠. 못 견디게 괴로운 거죠. 휴가도 없어. 그 다음에 면회도 없어. 10년에 가서 그냥 혁명 방송만 듣고 그냥 재미없는 북한 텔레비 보다 보면은 가끔 자살하고 싶은 생각 들어요. 너무 재미없었어. 진짜라니까요? 북한 텔레비 하루 일정 알려드릴게요. 9시에 딱 이제 시작해요. 밤 10시에 끝납니다. 9시 시작해서 위대한 여정, 빛나는, 그래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 오늘 뭐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6.25 때 뭐 했는지, 어떤 기업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건체조도 해요. 인민보건체조도 하고, 그 다음 보도, 김정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수십 년 전 영화예요. 10번, 20번 본 영화.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게 3시 반부터 5시까지 뉴스하기 전까지 녹화, 그 유럽 프로축구, 해외, 요걸 제일 좋아해요. 요걸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일성, 10월이 전하는 이야기. 그건 뭐냐? 10월에 김정은이 뭐 했는지. 그 다음에 또 계속 무슨 공장에서 누가 뭘 헌신했다. 그 다음에 애국미 헌납운동. 그 다음에 누가 그 인민군을. 이렇게 끝나요,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또 8시 반부터 10시까지 또 영화 보여, 또 6.25 때 영화. 수십 번 보여준 거. 네. 이거 보니까 이게 인민군들한테 이게 엔터테인이 되겠어요? 고문이죠, 고문. 자, 근데 북한이 한국과 통일 지우기에 들어갔다는데 정말인가요? 왜 지우는 거죠? 큰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조그만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가 아무 짓거리 안 해도 조그만 나무 말라 죽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도하는 북한식 통일 방안이 고려연방제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연방제라는 연방 안에 남조선을 북한 표현으로 끌어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통일전선 전술, 남쪽의 사회주의, 친북 세력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북한이 주의 있는 연방을 흡수한다. 이게 이제 북한식 평화통일 방안이거든요. 그렇게 북한으로 가자고 그러면 가시겠어요, 김 작가님? 말도 안 듣죠. 요즘 애들이 가겠어요? 그 다음에 국력은 100대 1인데 이걸 안 거죠. 불가능하다. 옆에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한류 봐도 10년형, 한류 USB 넣어서 팔면은 처형, 평양문화보호법, 남한말 씻으면은 잡아가. 근데 지가 제일 많이 써요, 김정은이. 왜냐, 밤중 내내 텔레비 본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남한하고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죽으니까, 이제 떨어지자. 완전 이사 가자. 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죽으니까,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2023년 12월에, 이제 쟤네들 북남이라고 그러니까, 동족, 동질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가로 완전히 고착됐다. 요 말까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헌법은 한 나라지만 유엔에 가입된 개별 국가거든요. 그 다음에 정전 체제니까 휴전이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사실 엄밀히 보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다음에 가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일하고 민족 개념을 폐기하라고 그랬어요. 자, 통일 함께 할 수 없다. 자, 북반부 자주민족대당 표현이 삭제돼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상징 이거 다 없애라. 통일화의 동족 개념 자체를 지워버려라. 이게 말이 돼요? 자기 한마디로? 역사가 만들어 놓는 건데 이게 이제 1월 달에 이게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갔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통일 민족 개념을 폐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평양 남쪽 개성 가는 관문에 있거든. 요게 61.5m예요. 높이는 30m예요. 어마어마한 기념탑이에요. 근데 이걸 때려 부셨어요. 이게 뭐냐. 조국 통일 3대 원장 기념탑이거든요. 뭐냐. 조국 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 단결. 그 다음에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그 다음에 민족대당의 10대 강령. 요거를 이제 조국 통일 3대 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김일성의 유훈이에요, 유훈. 요걸 기념해서 2001년 8월 14일 날 6.15 네. 2000년 기념해서 61.5m라고 했잖아요, 폭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하에 가면 이렇게 전 세계 해외 민족들이 한민족이 보내온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보낸 거예요. 남쪽에서 보낸 범민련이 보낸 거거든요. 이게 다 있었거든요. 이걸 때려 부셨어요. 자기 할아버지를 파묘한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없어진 자리예요, 지금. 19일날 있었는데 23일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하다니까. 다 평양 간 사람 다 이거 기억해요? 노무현 대통령도 갔을 때 차 타고 갈 때 여기 지나갔어요. 그 다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바로 요 앞에 있어요. 요 앞에. 이게 김일성 통일 명제비라는 거거든요. 자,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조국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 관계없이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하며 사상과 이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 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이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외워야 돼요. 애들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걸 때려 부셨어요. 네. 어마어마 길이가 10m쯤 돼요. 높이는 3m쯤 되고. 통일 생각이 없다는 거네. 저 할아버지 파묘가 아니라 북한 참시한 거예요. 자, 저 왜 그럴까요? 속내는 이제 자기 살겠다는 거예요. 통일, 아유, 되지도 않는 통일이니 내 독재 체제나 유지하자. 라는 게 속내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두산, 이게 김일성이 이게 백두산이거든요.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백마 타고 일본군하고 싸웠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만. 어쨌든 조작해냈어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믿어요. 김정은이 제가 보기엔 비호감인데 김정은이 아무런 투표도 선거도 없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 이유는 소위 백두혈통이라는 거거든요.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백마 타고 일본군과 싸웠고 김정일도 백마 타고 저러고 다녔어요.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날 백두산 밀양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때 소련에 있었거든. 근데 김정숙이 임신해갖고 그 영하 40도 되는 백두산에 애 낳으러 밀양에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김정일은 사실은 생일도 속였어요. 41년이거든. 42년, 아버지 12년, 자기 42년. 그것도 조작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백두혈통이라는 얘기는 뭐죠? 뿌리가 백두산이야? 백두산은 항일이야? 백마야? 자, 원래 공산주의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블러드, 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에 뭐라고 써있냐, 마지막에.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을 이렇게 써있거든, 유나이트. 노동자면 같은 민족인 거예요. 김 작가님이 인도 사람이고, 제가 프랑스 사람이어도 같은 노동자면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김일성이 1991년에 유일사상 지배체제를 확립한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91년이면 사회주의 붕괴된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이미 붕괴됐잖아요. 네. 그 새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입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민족을 내세워요. 그때 북한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민족주의 나쁜 거라고 배워왔거든요. 그러면서 김일성 역사를 조작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을. 그 다음에 민족과 운명이라는 제일 유명한 다부작 영화도 만들고. 네. 그러면서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로 바뀌어요. 그리고 통일, 민족과 통일.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을 합니다. 6.25 때 김일성이 6.25를 왜 일으켰어요? 통일하려고 일으킨 거 아니에요. 통일도, 그러니까 6.25도 쟤네들은 뭐라 그러냐.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도 지금 백두혈통이라고 그래서 오로지 백두혈통이라는 것만으로 지금 집권했잖아요. 백두혈통의 뿌리는 뭐죠? 조국광국 통일민족이잖아요. 근데 민족과 통일을 지우라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두혈통 주체혁명, 통일 이게 네. 조작된 정통성 핵심인데 그걸 지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체혁명의 완수는 조선반도의 적화통일인데 이걸 부정했어요? 지금 민심이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스러운 김일성 등의 유언을 부정한 거다. 남조선과의 통일투쟁의 패배를 자인한 거다. 옛날에 남북관계 좋을 때 사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리 북한에 가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 술 먹어요. 그럼 대통령 맥주 먹고 들쭉술 먹고 백두산.
그럼 이제 얼큰하게 취하면 걔들이 속에 있는 맘 해요. 딱 먹으면서. 네. 니네는 돈이 많지만 니네는 영혼이 없어. 딱 째려보면서 그래요. 그럼 깜짝이에요. 뭐 왜 그래? 그러면 우리는 통일이란 심장을 불타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돈 많은 돼지들일 뿐이야. 이러면 우리가 쫄았어요. 네. 왜냐면 그래 뭐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게 없는 돈도 없고 통일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거지 된 거예요. 돈도 없고 옛날에 뭐 일본 말이지만 그 유명한 돌아가신 배우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이제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거죠. 그럼 거지죠. 거지죠.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이거는. 아니, 김정은 말 한마디로 우리 민족 아니야? 그런 권리가 있어요? 저 김 작가님하고 우리 같은 민족 아니에요? 그럼 얘기는 같은 민족 아닌 게 돼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선을 넘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자기 정성성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라고 헌법에서 얘기했거든요. 10월 7일, 8일 그 헌법 개헌하는 행위를 했는데 거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 말은 신이잖아요. 신의 말이잖아요. 헌법에서 통일민족 개념 삭제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저렇게 조용히 막 탑 지우고 뭐 모든 걸 지우면서도 한마디 설명을 안 했어요. 교육도 없었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조용히 지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 이런 거예요. 애국가에서 삼천리 지우고 그 다음에 헌법에서 통일 지우고 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이런 거 다 하는데 국민들한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납득이 가세요? 전혀 안 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런 거예요. 자, 백두혈통, 혁명전통 이 모든 것과 통일민족 지우는 건 충돌해요. 만일에 북한에서 통일과 민족을 삭제하면 이렇게 됩니다. 헌법 바꿔야죠. 노동당 규약 바꿔야죠. 혁명 역사 바꿔야 되죠. 교과서 수정 필요하죠. 북한에 있는 수없는 상징물 다 때려 부셔야 되죠. 북한에서 사람을 총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통일분자야. 반민족주의자야. 요걸 두 개를 합치면 반혁명분자가 됩니다. 요건 총살 제목이었어요. 반통일, 반민족, 반혁명분자라고 얘기하면. 근데 지가 말했잖아요, 지금. 통일 안 해? 민족 안 해? 그럼 반혁명분자고 김정은은 지가 총살 죄를 지금 진 거예요. 과거에 치면. 그러면 주민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랬거든요. 야, 우리가 어려운 건 분단 때문이야. 이 남조선 괴뢰들아 만나면 술 먹으면. 통일만 되면 이렇게까지 말했다니까요. 우린 통일할 거고 넌 되면 나하고 술 먹으면 넌 봐줄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정말로 싫어요, 싫어. 네. 우리가 어려운 건 통일 때문이야. 우린 참고 있는 거야.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제 통일 안 할 거야. 민족 아니야. 이게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겠어요, 설득하면?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유언을 부정을 한 거고 김정은이 자기 정권의 자해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짧은 거죠, 판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라니 이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1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 헌법 개정도 얘기도 없고 그 누구도 침묵하고 있어요. 김정은만 통일민족 개념 삭제를 얘기했지 그 누구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배운 거 없이 김정은이 집권할 때 27살이었거든요. 3년 준비하고 아니 27살짜리가 물론 청년들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3년 준비해서 국가 운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천재 같은 사람이면.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김정은 천재처럼 안 보이잖아요.